65살 남성과 어린 소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20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른바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겨도 한참 넘긴 200시간가량 갇혔다 구조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대지진의 잔해 속에 매몰됐다 구조된 생존사를 바꿨어야 할 정도입니다. 앞서 18살의 매몰자도 198시간 만에 튀르키예 아디야만주의 건물 잔해에서 구조됐습니다. 카흐라 만만 나슈에서도 두 형제가 역시 198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작업보다 복구 작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생존자 추가 발견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매몰자 구조보다 생존자 구조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Aid must get through from all sides to all sides through all routes without any restrictions.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사망자가 수만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지적처럼 튀르키예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대피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등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الناس اللي مأوى بخيمة بس خيمة وأكل وشرب أكثر من هيك شو احتياجاتنا بعد بدنا بيوت بس.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한 구조대 등은 매몰자를 구하고 감격에 겨워 서로 포옹하고 환호했지만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어 기적 같은 소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집과 건물이 있던 자리엔 온통 잔해와 휜 철골이 가득 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건물도 있지만 붕괴 위험이 커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 주택가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에 임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민촌으로 변한 공원 놀이터에서 그네와 시소를 타고 노는 어린아이들. 페랄리아는 지진 당일 마구 흔들리던 집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Çok kötüydü. Evlerin hepsi düşmüştü. Biz de çok korkmuştuk. Ben yatarken olmuştu ama ben birinci depremden kalkmıştım.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온 일리아스는 당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4명과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서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따금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Ben de benim öğretmenim gönderdim. Sen iyi misin? Evet kızım. Ben İhlas kızım. Ben de iyiyim. Biz de bana dedi. Ben de dedim. Biz de iyiyim. Bize bir şey olmadılar. Sonra okulda ne zaman açacak bilmiyoruz. 캠핑용 공원 오두막엔 아직 젖도 못 된 6개월 아기 무함마드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밤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أنفضلا شيء صوبة هوا صوب أنفضلا ملات فضلا ورا ده يوريو. 이번 지진으로 이재민이 된 어린이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거리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집을 떠나 임시 수용소에 머무는 9살 아흐마드. 밤마다 큰 소리가 들리면 지진이라 소리치며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عم يرجع عم يصير مثلا يسمع صوت عالي أو كذا عم يتذكر أي صوت عالي أو حركة مثلا إذا حدا عم يزح مقعد بالصف أو كذا عم يرتعب فورا. 아흐마드처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가 7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10개 주에서 460만여 명, 시리아도 250만 명에 이릅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This is trauma on top of trauma. Call it what you will. Compound trauma. For these children, it is unyielding trauma. 최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저체온증이나 호흡기 감염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가 파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ğuk algınlığımız vardı. Depremden dolayı çok koruyamadık kendimizi. O yüzden çocuklarım ve ben 유니세프는 튀르키예의 어린이를 돌볼 자원봉사자를 5,000명 늘리고 사정이 더 나쁜 시리아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 6일 갑자기 발생한 강력한 진동에 건물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두 번의 강력한 지진에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지하수 관측정은 이곳 대전을 포함해서 총 11곳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경과 강릉 두 곳의 관측정에서 튀르키예 강진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문경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지진에 의해 지하수 수위가 7cm 오르고 규모 7.5 지진에는 3cm 수위가 내렸습니다. 반대로 강릉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본진 후 수위가 3cm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지진파로 인해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는 대수층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수층 주변의 암석이 압축 팽창, 압력을 변화를 받고 결국 대수층의 압력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투수성 변화는 지하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가 무려 1m 정도 내려온 적이 있으며 경주 지진에는 영동 지역 지하수가 7cm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규모가 같았던 2021년 뉴질랜드 지진 때도 문경 관측정의 수위가 2.3cm 올라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가 외부로 빠져나갔거나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량 변화는 결국 수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출된 어떤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퍼져갈지에 대한 그런 상태로만 저희가 항상 이제 봐왔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위에 지진과 어떤 뭐 화산 활동 이런 거하고도 저희가 연관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가지고서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하수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국내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확인된 만큼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장 등의 위치 선정 때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안정성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47%포인트 낮은 3.8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떨어진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이처럼 하락한 건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11월 연 5%대를 기록하기도 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시장금리 안정 등으로 현재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스탠스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코픽스 하락으로 대출금리는 최대 하락폭만큼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86에서 6.26%로 이미 지난달 코픽스 발표 때보다 상단이 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픽스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금리 인하 움직임이 거셌던 만큼 다음 달 발표될 2월 코픽스도 내려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제품의 물가를 뜻하는 수입 물가. 그동안 고공행진을 거듭해 국내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도매 물가를 뜻하는 생산자 물가에 압력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2.3% 하락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 물가 상승세 둔화는 더 뚜렷합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1.7%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입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환율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하락하면서 같은 값의 제품이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이 내려선 겁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요. 잠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양상이지만 미국이 통화 긴축 기조를 조금 완화한다고 하면은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더 지나치게 상승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립니다. 수입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은행으로선 기준금리 인상을 쉬어갈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물가가 5% 이상이었을 때에 비해서는 물가와 경기 또 금융 안정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 정책이 있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면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한국은행이 누적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물가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월달 금통위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자칫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환율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행의 고심은 금통위 회의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2021년 국내 암 가운데 사망률 1위인 폐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엔 생존율이 9%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춰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전이능을 가지고 있는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을 하여서 그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그 전이능이 이제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그런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 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환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과약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마치 암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건강수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 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 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년에서 6년 이내 인체 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별도 장비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기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실내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시게 되면은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변 보호 대상자나 강력사건 피해자 위치 파악뿐 아니라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매몰 사고같이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위치 파악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광산과 같이 좀 그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국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한 모습의 선수들. 무거운 짐과 함께 숙소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롯데와 두산, 삼성 선수들도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투싼에 입성했습니다. 김하성과 에드먼을 제외한 28명이 모두 모이면서 공식 출항한 이강철호. 어차피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 검증된 선수고 최대한 자기 컨디션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되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장 김현수와 불펜 특명을 받은 투수조 맏형 김광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선수들 뭐 이동도 많고 지금 연습하는데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다 같이 또 모인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리어를 거의 선발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간으로 나가게 된다고 해서 조금 부담은 좀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2주 동안 잘 상의를 해서 어떤 몸 상태로 만들 것인지 감독님이랑 잘 상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선언으로 더욱 주목받는 이정우는 호주전에 대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첫 경기를 잘 치러야지 또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호주전만 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대표팀은 애리조나에서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뒤 이달 말 귀국길에 올라 WBC 1라운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강철호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WBC 4강 진출을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를 옥죄는 10차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전투기와 드론 부품 등 무기 체계에 활용되는 모든 수출입 통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시행은 러시아가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Today we're turning up the pressure with a 10th package of sanctions. First, we propose further export bans worth more than 11 billion euros to deprive the Russian economy of critical technology and industrial goods.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주력 전차를 비롯한 무기를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고 고조된 안보 위기를 반영해 각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10년 만에 높이기로 했습니다. I welcome the new pledges of support made by NATO allies, including more heavy weapons and military training. This is critical. 대러시아 압박 움직임은 대공습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접경 지역에 러시아가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집결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출현이 자주 포착되는 동시에 서방 사회를 향한 비난도 이어지면서 대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Сегодня США и их сателлиты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отив нас готовившуюся долгие годы всеохватную гибридную войну, используя в качестве тарана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радикалов.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대규모 무기 지원과 러시아가 대공습을 준비하는 정황이 맞물리면서 전면적인 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자세를 꼬집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무제한 협력으로 침략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부장관은 하지만 중국이 전쟁 지원과 중재 노력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대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cently sanctioned the Wagner Group for its efforts in this regard with the DPRK. So a lot of concerns about relationships building.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전략적 실패를 안길 거라며 러시아의 패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과 북한 등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to all of those who are supporting Russia, you're going to end up with an albatross around your neck. 올 봄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을 예고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군 전력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조만간 있을 대격돌에서 서방 무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Make sure that we give Ukraine additional capabilities so that they can be not only be marginally successful, they can be decisive on the battlefield in their upcoming offensive.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미국 여론은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무기 지원에 48%만 찬성한다고 답했고 직접 자금 지원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레오파르트, 주력전차 등 핵심 역량의 우크라이나 신속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를 주재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올봄 공습 개시를 예상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them conduct an offensive sometime in the spring.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공세에 나서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올봄이 중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측해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각국이 지원할 예정인 무기체계와 연계한 통합 우크라이나군 훈련 계획 방안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효과를 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지원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대단히 고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패배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And Russia is now a global pariah. Russia has lost. They've lost strategically, operationally, and tactically. 미 당국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호주와 함께 155mm 포탄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고 노르웨이는 향후 5년간 75억 유로, 약 10조 2천억 원 규모의 군사 민간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를 웃도는 것입니다. 또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는 0.5% 올라 전문가들의 예상치 0.4%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0.1%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 9.1% 올라 4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둔화세가 느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6.5%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올해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최소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발표에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학교 건물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오는 학생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대학 건물 전체를 경찰차가 에워쌌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13일 밤. 총을 든 괴한이 학교 건물에서 총을 쏴 재학생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All 3 deceased were MSU students. We can also confirm at this time that all 5 of the injured victims at the hospital were also MSU students. 용의자인 43살 앤서니 맥레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총을 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학교 교직원도 학생도 아니라며 왜 미시간 주립대를 범행 장소로 골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the motive was at this point. We can confirm that the 43-year-old suspect had no affiliation to the university.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And it's a family's worst nightmare. It's happening far too often in this country. We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gun violence ripping apart our communities. 4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을 총기 난사로 분류하는데 이번 미시간 주립대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67번째 총기 난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선 이틀에 3건씩 총기 난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단 하나의 풍선도 날려보내지 않았다는 미국의 반박에 중국은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미국 풍선이 최소 10차례 이상 중국 영공에 무단 침범했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또 미국이 1997년부터 풍선을 개발해 오다가 작년에 군사 목적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可用于跟踪中国和俄罗斯的高超音速战略巡航导弹.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5대륙 40여 개국에 걸쳐 풍선 정찰망을 구축했다며 판을 키웠지만 그 내막을 들춰보면 중국 인터넷을 뒤져서 찾은 내용 정도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제재한 6곳 가운데 한 업체의 풍선 개발 과정에 대한 과거 보도를 다시 꺼내 거대한 음모처럼 부풀리는 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비난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수장이 뮌헨 안보회의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이른바 풍선 전쟁의 출구를 모색할 거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I know there's been a report about a potential meeting in Munich, but I have nothing to announce today. 미중 간 외교 담판이 성사되기 전까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풍선 난타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